자, 항등식과 다항식의 나눗셈. 참고로 항등식은요, 너네 수험이든 수투든 미적이든 킬러의 단골 소재예요. 킬러 문제 단골 소재. 항등식을 다루는 거는 완전 익숙하게 구구단처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잘 배워보시고, 그래서 예시를 좀 많이 넣었어요. 자, 일단 항등식의 정의는 이름, 약속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자, 따라하세요. 기준문자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 를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르고요. 예전에 밑에 예시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다른 표현을 따라하세요. 인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면 항등식인 거야. 인의 x에 대하여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정수 x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너희가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익숙해질 테니까 일단 기본적인 정의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항등식을 다루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요. 5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2개만 지금 계산할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수치 대입법. 나는 주로 대입이라고 불러요. 항등식에선 대입이 제일 중요해요. 킬러 문제 항등식 나왔다? 대입 못하면 문제가 그냥 안 풀려요. 이 식 딱 보니까 나 왠지 3이 대입하고 싶은데? 이런 감.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죠? 네. 대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기준 문자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적당한 표현 애매하죠? 네. 적당한 건 이따 표현을 해줄게요. 적당한 값을 대입한다. 따라하세요. 개수비교법. 이거는요, 우리 항등식을 다룰 때의 따라하세요. 최후의 수단. 왜냐면 개수비교하면 싹 다 나와. 근데 양이 너무 많아져요. 대입 몇 번 하면 그냥 끝날 걸 개수비교하고 있으면 엄청 식이 길어진단 말이야. 근데 수학상에서는 대부분 개수비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수투나 미적분에서는 주로 대입 또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미분 또는 적분을 많이 쓰게 되고, 다 안 된다?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개수비교법이라는 거예요. 자, 개수비교법도 정확히 이해를 하면 좋겠죠. 읽어봅시다. 좌변과 우변의, 그러니까 양변이라고 부르죠. 양변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동류항의 개수가 같음을 이용. 그럼 오랜만에 복습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했지만 동류항의 정의가 뭐였냐를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차수가 같으나. 그럼 또 차수는 뭐냐?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차수는 따라하세요. 기준 문자가 곱해지는 횟수 였던 거죠. 자, 그래서 얘는 2차 항이라고 부르고요. 기준 문자인 x가 2번 곱해진 항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비교를 할 때는 단계를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하면 돼. 따라하세요. 기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 정리. 보통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써줘요. 근데 만약에 안 돼 있다? 내가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류항의 개수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정리가 안 돼 있다? 내가 동류항 2차항은 2차항끼리 잘 묶어주고, 기준 문자 하나 가지고 있는 1차항은 1차항끼리 잘 묶어주고, 기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수항끼리도 잘 묶어주고 정리를 한 다음에 개수를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하고 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미정계수 따라하세요. 미정계수. 야, 미정계수는 뭔지 아니? 무슨 뜻인지 알아? 맞아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야. 자, 미정계수가 2개 있다. 보통은 식 2개가 나오면 우리가 미지수 2개, 식 2개에서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2가지 방법으로 한번 이거 풀어볼게요. 자, 솔루션은 뭐든요? 대입. 이거는 수원, 수투, 미적, 확통기하. 확통기하에서는 항등식 안 나오긴 하는데 수원, 수투, 미적에서는 주로 대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 우리가 배우긴 했었죠. 나머지 정리에서도 대입이 엄청 중요하다. 개수비교도 중요하죠. 자, 솔루션 2는 이따가 개수비교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입은 내가 여기다 아무거나 x, a, b에다 대입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x에 대한 항등식. 기준 문자가 x이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니까 a, b를 넣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뭘 집어넣을 거냐고 묻는다면 아무거나 막 집어넣지는 않고요. 다 넣어도 되긴 해. 근데 의미가 없어요. 뭘 넣느냐? 따라하세요. 식이 간단해지는 x의 값. 예를 들면 x에 3 집어넣으면 딱히 간단하지 않거든. 근데 여기 x에 이걸 딱 봤을 때 와, x가 만약에 몇이라면 1이라면 여기가 몇이 돼버려서
싹 다 날아가 버리죠. 와, 좌변이 0이 되니까 간단. 이런 걸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그럼 이걸 봤을 때는 뭐를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될까? 2를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고요. 얘를 봤을 때는 여기 x, x 다 들어가 있죠? 0을 대입해서 얘를 날려버리고 얘만 남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그 뒤에 이따 연습을 시킬 거야, 내가. 자,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요, 대입을 할 건데요. 한글로 쓸 때는 x, x에 1 대입 이렇게 쓰지만 나는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쓸게요. x 땡땡는 1 이렇게 하면 이게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x에다가 1을 할당해라, 1을 대입해라 라는 의미로 쓰는 기호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할게. 동그라미 돈 네모. 네, 그때 마음대로 쓸게요. 자, 그러면 좌변은 몇이 돼버리고 1 대입하면 0 되니까 0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해졌죠? 자, 우변은요 1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나 불러주세요. 1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식을 하나 얻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에 뭐도 대입하고 싶어야 한다고요? 2. 그럼 x 땡땡은 당연히 이거는 수학 기호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기호이기 때문에 서술형에 이렇게 쓰면 안 돼. 서술형에는 x는 2 대입 이렇게 한글로 직접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좌변이 몇이 돼요 또? 0 너무 좋아요. 우변은 몇이 되나요? 연립해주면 되겠죠? 미지수 2개, 12개 연립해서 빼주면 a 남고요. 3 남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상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b는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따라하세요. 수치 대입법 또는 그냥 간단히 따라하세요. 대입으로 푸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정확히 교과서에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나왔지만 개수 비교를 쓸게요. 자, 개수 비교는 따라하세요. 기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식 정리. 2차항, 1차항, 0차항 예쁘게 딱 되어있죠? 예, 안 되어있죠? 이런 걸 따라하세요. 인수분해꼴. 이건 인수분해꼴로 정리했다라고 하고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라고 하고요. 인수분해꼴로 정리했으면 안 돼. 우리가 무슨 꼴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무슨 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한번 해주고 시작해야 돼. 전개합시다.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는 하고 여기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정리 이미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기준 문자에 대한 최고 차항이 몇 차? 2차적으로 2차항과 2차항이 어떻다? 같다. 근데 개수가 없으니까 그냥 1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준 문자 몇 개 가지고 있는 기준 문자 한 개 가지고 있는 몇 차항? 1차항에서 마이너스 3과 a가 어떻다? 여기서 이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식을 아는 하는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그러죠. 상수항과 상수항도 어떻다? 같다 해서 2는 b, b는 이라고 써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그냥 바로 양변을 비교해도 되고, 아니요! 저는 는 0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는 0 만들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럼 싹 다 넘겨버리는 거야. 싹 다 넘겨서 그럼 여기서 그냥 x 날리고 시작해도 되겠죠? 넘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x 플러스 상수항 2 마이너스 싹 다 묶고 는 0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러면 자, 여기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죠? 여기 1차항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따라하자. 항등식 항상 같은 식. 얘랑 항상 똑같은 식이어야 돼. 근데 여기는 1차항 개수가 0인 거야.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야. 그럼 이 1차항 개수 몇이어야만 한다? 0. 그럼 상수항이 0이니까 여기 상수항도 몇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양변이 완벽히 같은 식이 될 수 있으니까. 는 0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냥 내림차순식 정리하고 양변의 개수를 각각 비교한다. 뭐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 둘 다 개수 비교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는 0 돼 있으면 그대로 풀고 안 돼 있으면 그냥 개수 비교 양변해도 괜찮아요. 자, 이거는 너네가 한번 따라 쓰면 좋을 텐데 시간이 한번 써볼까? 한번 써볼래요? 이거 한번 어차피 나중에 나랑 계속 할 테니까 솔루션 1 A 이렇게 쓰시고요. x 땡땡은 1. 너네가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 쓰고 싶다 다르게 써도 돼요. x는 1 대입 한글로 쓰고 싶다. 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x 땡땡은 2 콜론이라고 하죠. 콜론 땡땡. 솔루션 2는 괜히 좋네. 개수 비교 한번 간단한 식으로 수치 대입도 해보고 개수 비교도 해보고 해야 이제 복잡한 문제에서 이걸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네, 계속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고 하면 되겠지? 추워요. 네, 들어줄게요. 다른 친구 위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약속 정의니까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항등식을 다루게 될 거다. 저 여기서는 개수 비교가 맞고요. 나머지 정리나 수투나 미적에서는 대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가야 돼. 근데 너네가 배운 게 두 개밖에 없잖아. 대입이랑 개수 비교. 그러면 항등식이 주어졌다? 그럼 대입을 할지 개수 비교를 할지 너네가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아, 뭘 쓸까? 고민을 해야 돼. 여기서는 식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나는 와, 이거 대입으로 완전 간단하겠는걸? 그래서 난 대입으로 끝낼 거야. 근데 만약에 대입해도 별로 뭐 안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럼 그냥 개수 비교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음 봅시다. 자, 여기는 예제는 너네한테 없을 거야, 이거는. 없죠? 네. 이건 내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너네가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보세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기준문자 x에 대한 2차식, 여기도 2차식, 그러니까 2차 2야.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긴 하죠. 근데 항등식이랑 좌변이 2차다? 그럼 우변도 몇 차여야만 하는 거예요? 2차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 개수 비교를 하겠다? 끔찍한 거야. 전개하고 싹 다 더해서 개수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너무너무 예쁘게 x-1, x-2, 심지어 x까지 있어. x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난 빨간색 인수를 날려버릴 수 있는 x값, x에 몇을 대입하면 싹 다 날라가죠? 와, 빨간색이요, 빨간색 0. 그럼 난 x 0부터 대입을 한번 해볼게. 자, x 땡땡은 0. 자, 그럼 좌변은 너무 간단. 몇이 되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겠죠? 자, 얘 없어지고 0, 0 집어넣으면 마이 곱하면 몇이 되고요? 그럼 몇 b? 이렇게 되니까 와, b가 바로 나왔어. 마이너스 1네 1.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x에 뭘 넣는 게 좀 적당해 보여요. 내가 지금 무슨 색 분필 들었죠? 주황색이면 x에 몇 대입하겠다는 얘기일까? 1. 자, x 1 대입. 그럼 좌변은 계산 차근차근 실수 안 하게 그냥 다 대입해 쓰세요.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몇이고? 5 빼기니까 여기 몇이다? 난 이렇게 쓰는 표현이 좋아. 일단 쓴 다음에 계산하는 거 좋아해. 내가 당연히 암산은 너희보다 잘하겠죠? 근데 웬만하면 안 해요. 너네 나중에 너네랑 이제 점수 내기하고 시험까지 막 보고 그러는데 근데 그럴 때는 암산을 거의 안 해. 혼자 심심해서 풀 때는 그냥 또 수업할 때는 막 암산하는데 너희가 나는 시험 볼 일이 없으니까 너희 시험 봐야 되니까 암산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자, 능은하고 얘 대입하면 날라가고요. 얘만 남겠네요. 그럼 여기는 C1 하고 여기는 몇이 돼서? 마이너스 1.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그럼 와, C가 몇이구나. 딱 깔끔하게 하면 나왔죠?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끝나겠네요. 무슨 색 분필 내가 들어야겠어? 노란색 X에 몇 대입? 2대입 해주면 좌변은 여기가 4, 3, 12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16에다 1 빼서 15가 될 거고요. 는 하고 그러면 노란색 가지고 있는 얘랑 얘는 싹 다 섞어가 되고 얘만 잘 쓰면 되겠네요. 2 여기는 몇이 돼서? 1 그러면 몇 A? A는 몇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A, B, C가 결정 미정개수 전부 다 결정을 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을 내가 따라하세요. 대입 이라고 한다고 했죠? 정확한 용어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면 되고요. 서술형을 만약에 쓰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대입해서 라고 하는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여 라고 서술하는 게 좀 더 꼬투리 잡힐 적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에 대한 항등식이 있는데 미정계수가 몇 개? 두 개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 계수 비교를 절대 못해요. 누구 때문에? 이거는 따라하세요.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근데 뭔지는 모르는 식인 거야. x로 막 이루어지는 막 어떤 식들인데 뭔지 몰라. 계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무슨 법밖에 못 쓴다? 최대입법. 간단히 그냥 대입밖에 못한다. 대입을 잘 적당히 해줘야 돼. 미정계수 여기 두 개 있기 때문에 내가 대입 몇 번은 일단 최소 해야겠다. 두 번은 해야겠다. 그러면 적당한 값이 뭐냐? 항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주황색 여기 있는 인수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싹 다 날라가서 p가 다 같이 소거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ab에 대한 식 하나 나오겠죠? 0은 하고 ab에 대한 식.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수 하나 더 있죠.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x에 몇 도 대입해보면 한 거죠?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4. 그다음에 루트 3 집어넣을게요. 하면은 여기 싹 다 날라가죠? 그럼 p 또 없어지니까 개꿀. 그러면 여기가 제곱하면 3이니까 9, 여기 3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미지수 2개, 식 2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민아 혹시 너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니? 아, 맞아. 보통 이제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냐면 추운 게 좋다, 더우면 졸리다 하면은 창가에 앉고 추운 게 싫으면 이 안쪽으로 앉으라고 하거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리 안쪽으로 옮겨 괜찮아요. 야, 근데 너 아까랑 또 다른 사람 같아. 뭐지? 그 자꾸 볼 때마다 다른 사람 같지? 해가지고 계산하는 애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그래서 대입각을 잘 재야 돼요. 와, 대입하면 개꿀인데 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대입각을 잘 재고 안 되면 최후의 수단 계수 비교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은 약간 또 상황이 달라. 아까까지는 x에 대한 항등식이었죠? 지금 뭐에 대한 항등식이래?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돼 있으면 보기가 불편한 거야. 따라하세요. 기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럼 여기 어떤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 K. 그럼 K에 대한 몇 차가 제일 높은 거좀 봐야 돼. K 하나, 1차, 1차, 1차. 나머지 K에 대한 상수항. 그럼 K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넣어. K. 그 다음에 K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주고요. K가 없는 항들을 K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상수항을 동료로 묶어 써주면 X제곱도 상수항이고요, Y제곱도 상수항이고요, 마이너스 5도 K에 대한 상수항이에요. 자, 그러면 K에 대한 상수항, K에 대한 1차항 우변은 0이야. 그리고 0K 플러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0K 플러스 0이구나. 그러면 1차항 개수도 몇이고 0, 상수항도 몇이다? 0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하세요.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K에 대한 차수에 따라서 항을 여러 개를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동료하고 괄호로 잘 묶어 써주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얘는요, 이번에는 좀 달라. 아까는 K에 대한 애였죠? 지금은 또 몇 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야? 두 개. 따라하세요.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 X, Y에 대한 차수로 나눠줘야 돼요. 자, 여기 전개를 일단 한번 이거 A로 묶어놨으니까 전개를 해줘야 돼요. 우리 X 또는 Y로 묶여 있어야 돼. AX 마이너스 AY 플러스 BX 플러스 BY는 3X 플러스 Y 이렇게 써주고, 자, X 1차, X 1차 그럼 A 플러스 B 한 다음에 X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요. Y 1차, Y 1차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 Y 이렇게 묶은 게 얘랑 어떻다? 같다 하면은 따라하세요. 동류원의 계수 비교. 그럼 A 플러스 B가 몇인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 그럼 미지수 2개씩 2개 계산하면 A가 나오겠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하세요. 기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한 다음에 무슨 항의 개수를 비교를 한다? 따라하세요. 차수와 같은 항?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동류항 개수 비교한다. 근데 그럼 말이 너무 기니까 개수 비교법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시간이 좀 넉넉했으면 자, 이거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같이 말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아, 제발 깜깜거려. 자, 이거는 항등식이에요. 근데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일까? 아, 제발 왜
왜? 이유가 얘들아 내가 주말에 꼭 쿠팡에서 이걸 주문을 해서 수업에 방해가 안 되게 할게. 미안합니다. 이거 갑자기 이게 왜 이럴까? 분필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분필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자 다시 볼게요. 자 이게 뭐에 대한 항등식일까? 여기 나와있어요. 따라하세요.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성립할 때라고 했죠? 그럼 기준 문자 K인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따라하세요. 대입, 개수 비교 둘 중에 뭘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 근데 뭔가 대입을 뭔가를 지금 아무데나 해도 K에다가 아무거나 막 데이트 된다는 얘기죠? K에 뭔가를 넣었을 때 쉽게 풀릴 것 같은 게 있어서 계속 대입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개수 비교를 해야겠죠? 사실 이거 두 가지를 다 풀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수치 대입으로 풀겠다? K에 0 대입하면은 K 싹 다 날라가고 X, Y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K에다가 1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이거 쭉 하나 나와서 X, Y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오죠?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풀면 나와요. 근데 그건 이것보다 이 문제는 그것보다 개수 비교를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따라하세요. 기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러면 K에 대한 몇 차식인지부터 봐야 돼. 자, 좌변 첫 번째 K에 대한 몇 차? 1차. K에 대한 1이니까 1차. 기준 문자가 K니까. 얘 K에 대한 몇 차? 0차 또는 상수항이라고 말해주면 돼요. 따라서 0차항, 상수항. 아니 1차잖아요. 아니요. 기준 문자가 K라면 상수항이에요. 자, 이거 몇 차항? 2차 아니요? K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 얘 몇 차? 0차. 얘 몇 차? 1차. 얘 몇 차? 0차. 그러면 최고차항이 K에 대한 몇 차? 1차니까 K 하나 가지고 싹 다 넣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K가 없는 K에 대한 상수항 싹 다 모아.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그러면 양변의 동명 비교인데 여기 우변에 K의 1차항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1차항이 없지? 개수가 몇이라서? 0K 플러스 0인 거잖아요? 네, 1차항 개수 몇이라서? 0이라서 그러면 얘 1차항 개수 몇이어야 된다 이렇게 푼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상수항이 몇이라서? 0이죠? 그럼 여기 상수항이 몇이어야 된다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하세요. 기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 다음에 무슨 비교? 정확히 말하면 뭐의 무슨 비교? 동류항의 개수 비교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뭔지 모르겠는데 막 묻고 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정확히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인데 와 이거 안 지워졌네. 항등식인데 그냥 항등식이라고 말 안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항등식인 약간 발상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몇 개를 넣었어요. 셀에 있는 그런 애들이고 이따 어떤 문제가 그런 유형인지 나올 거예요.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따라하세요. 주어진 식의 값이 일정할 때 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 예를 들면 여기 x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의 값이 항상 일정할 때라고 주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루면 되냐면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상수값이라는 얘기야. 뭔지 모르지만 상수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는 k. 무조건 식이 일정하다, 는 k 놓고 시작하는 습관 들이면 편해요. 식이 일정하다, 그 식은 k라는 상수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그럼 2x 플러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은 항상 어떤 값이 나오더라? 는 하고 뭐 하고 시작하려고요? 는?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얘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하세요. x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x에 관계없이 항상 k다. 또는 따라서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이 항등식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넘겨서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정리를 해.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누구에 대한 항등식, 누구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걸까? x에 관계없이.
그럼 이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계수 비교해주면 되겠죠? 이걸 그럼 k에 대한 1차로 정리한 거죠? 안 돼. x에 대한 걸 바꿔야 되니까 2k x 플러스 k 이렇게 정리해서 2랑 2k 마이너스 1이랑 k가 같다. 계수 비교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상황 얘기되니? 놓쳤어? 이런.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이거는요, 발상적이라서 너네가 이런 문제를 아예 안 풀어봤으면 처음부터 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따라하세요. 식의 값이 1점. 식의 값이 그럼 바로 그냥 따라하세요. 식은 는 K. 바로 는 K 해버리고 항상 K다. 그럼 방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항등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겨서 항등식은 뭐 수치 대입을 하든 개수 비교를 하든 식 모양 보고 내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너 지금 이 안쪽을 잘 모르겠네? 나 조금 덥다. 아이고, 많이 추웠구나. 창가가 좀 춥긴 하지. 자, 그래서 아까 셀에 있다고 했었죠. 그 상만 있는 문제인데요. x, y, 지금 얘는 몇 개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하게 될까, 나중에? 두 문자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야. 아직 항등식이라 말은 안 했어. 하지만 따라하세요. 식의 값이 항상 1점. 그럼 내가 바로 뭐 하고 시작해버리라고요? 는 K. 따라하세요. 는 K. 는 K 놓은 다음에 넘겨가지고 정리해서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하나 있는 거 다 모으고 y 하나 있는 거 다 모으고 x, y 둘 다 없는 상수항 다 모으고 해서 개수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거 너희 숙제를 잘 할 수 있겠니? 근데 이건 외워야 돼? 따라하세요. 식의 값이 1점? 그러면 는 뭐 하고 시작하라고요? 는 K하고 넘겨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라. 는 발상적이니까 외우는 건 좋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따라하세요. 관계식이 주어진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 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그냥 여기 x 플러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라는 부분. 저 노란색 부분이 없다면 그냥 x, y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풀면 돼요. x에 몇 대입하는 y 몇 대입하는 내 맘대로 막 대입하면 돼. 근데 따라하세요. 관계가 주어진 두 문자. 자, 이걸 뭐라 부르냐? 따라하세요. x, y의 관계식. 그게 뭐냐? x랑 y랑 관계가 있어. 그래서 그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관계식인 거야. 실은 얘네가 x, y 아무거나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식이 존재하잖아? 그리고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연립. 한 문자 소거. 연립해서 이거를 x를 소거시키든 y를 소거시키든 하나 없애고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건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다? 좀 많이 헤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발상적이니까 개념을 다 알려줄 때 같이 가르쳐주는 거고요. 자, 얘는 내가 희성아 x 소거시키고 싶어? y 소거시키고 싶어? x? 그러면 x는 하고 x를 풀어주면 1-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에 있는 모든 x를 다 1-y로 싹 다 바꾸고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식 써볼까요? a하고 1-y, y bx 아니 b하고 1-y 플러스 c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자, 이제 뭐야? 너 왜 x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y를 없앴으면 여기 간단했을 텐데 어쩔 수 없네. 이러면 쓰다가 안 되겠다, y를 없애야겠다 하고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쓸게요. 의 제곱 2하고 1-y 플러스 이렇게 되고, 자, 따라하세요. y에 대한 항등식. 관계식이 주어진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은 사실상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랑 똑같은 거야. 한 문자만 남겨놓고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풀면 돼요. 기준 문자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준 문자가 뭐죠? y죠. 그럼 y에 대한 이게 몇 차항? 이거 전개하면 2차항까지 들어가니까 최대? 그러면 y 제곱 싹 다 모으고 y 1제곱 싹 다 모으고 y 0제곱, 그러니까 상수항 싹 다 모아서 양쪽이 어떻다? 같다 해서 풀어주면 계수 비교를 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또는 방법이 또 있어? 지금 기준 문자 y를 제외하면 나머지 계수 취급을 당해야 돼?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계수가 뭐뭐 있어요? a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그럼 이거 식 3개만 있으면 풀 수 있거든? 난 대입할 수도 있어요. 자, x에다가 y에 0대입하잖아? 얘 날라가죠? 얘도 날라가요. 요것만 날아가.
B가 나면 바로 나올 거고. 그냥 Y에다 1 대입하면 이게 날아가고 이게 날아가서 이게 C가 아마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A랑 C를 알았으니까 대충 Y에다가 뭐 2 이렇게 대입하면은 A를 알았고 아니 B를 알고 C 알았으면 뭐 A 뭐 아무튼 나머지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입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꼭 풀어야 된다면 난 대입을 할 것 같긴 해요. 요 상황이면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난 대입할 것 같고. 근데 수치 대입법을 아마 출제 의도는 이 유형의 출제 의도는 수치 대입법이긴 해요. 난 대입할 것 같은데 이 출제 유형은 개수 비교이긴 해요. 보통. 근데 그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173번이에요. 쌤 173번 상난이도 문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따라하세요. 관계식이 주어진 두 문자. 약간 이거 안 했다. 자, 여기서 밑줄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말이 좀 길죠. 관계식이 주어진 두 문자에 대한 뜻이 그럼 관계식이 주어진 두 문자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자에 대한 함등식 이렇게 두 개의 의미로 끊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문제 보고 x, y의 관계식이 주어졌네? 이거 뭐 항상 성립하네? 함등식이라네? 그거구나. 하나 소거시켜 연립해서 소거시키는 그 유형이구나 라고 이 발상적인 유형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두 문자, 관계식이 주어진 두 문자라는 키워드, 두 문자에 대한 함등식이라는 키워드. 그럼 이 유형인 걸 너네가 인지를 해서 연립을 하고 한 문자를 소거를 시켜서 풀어내는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쌤에는 이 문제에서도 관계식이 주어졌네? XY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게 XY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관계식이 주어진 두 문자에 대한 함등식. 그러면 내가 한 문자로 연립해서 소거를 시켜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X 또는 Y만 남도록 통일을 시킨 다음에 함등식을 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왜냐면은 그냥 X 이게 없었잖아? 그러면 X에 막 1 집어넣고 Y에 10억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원래 그래도 함등식이니까. 근데 이 관계를 만족하면서 대입해라라는 의미라서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헷갈리니까 야 그럼 하나로 연립해서 통일시켜놓고 하자 라고 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은 우리가 관계식이 주어진 두 문자의 함등식이다. 그러면 연립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시키고 탈락시키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조건이 주어진 조건으로 표현된 함수식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따라하세요. 항상 어떤 값을 근으로 가진다. 그럼 사실 근의 의미도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보통 근의 의미를 먼저 모르고 그냥 막 근의 공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려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왜냐? 근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아요. 나중에. 자, 그러면 싹 다 그냥 근에 대입한 식을 만들어 버리고 따라하세요. 근을 대입한 식이 함등식. 으로 해석된다는 거야.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x에 대한 2차항, 1차항, 상수항은 0이라고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k가 몇이든 상관없어. k가 몇이든 따라하세요. k가 몇이든 마이너스 1이 근이다. 이거 한번 내가 논리 전개를 써줄게요. k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이 근이다. 자, 그러면 하민아 혹시 근이 뭔지 알아? 그거 아니에요? 뭐요? 그거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저런. 아니에요. 지민이 아니? 해. 그건 같은 말이죠? 의미는 아니. 무슨 뜻이 아니? X가? 네, 기준문자 X가? 조금 가까워지긴 했어요. 희성 혹시 근이 뭔지 알아? 해, 근. 이게 뭘까? 모르면 모른다 말이야. 모르겠어요? 가은아 뭔지 알아? 근, 해. 자, 봅시다. 우리가요, 따라서 등으로 표현된 식. 이거는 의미를 알아야 너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어. 등으로 표현된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식은요, 이제 뭐 세모는 네모 이렇게 된 걸 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할 수도 있고요. 특정 기준 문자의 값, 특정
값에서만 성립할 수도 있고 항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마이너스 1은 8 절대 될 수가 없죠? 이런 거 괜찮아. 이제 이거 설명할게. 괜찮아. 왜 그러지 진짜? 자 봅시다. 그랬을 때요. 그랬을 때, 자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운 항등식이에요. 따라하세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얘를 되게 많이 다루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이름을 붙여준 거야. 많이 다르니까. 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있잖아. 나 너무 말이 길잖아요. 자꾸 말하는데 너무 기니까 줄여서 따라하세요. 항등식. 이하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특정한 기준문자 값에서만 성립하는 등식. 너무 길죠?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여할게? 이게 방정식이에요. 뭐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0x는 0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요즘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등식이 성립하죠? 그럼 이건 따라서 x에 대한 항등식. 근데 만약에 여기에 2x는 4 이렇게 되는 쳐봐. x에 뭘 대입해도 성립하니? 아니면 x가 몇일 때만? 2일 때만 성립하죠. 따라서 x가 2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 또는 이 등식 중에서 방정식이죠. 방정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방정식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기준 문자의 값. 이게 해 또는 근이라는 뜻이에요. 해, 근이 뭔지 알겠어? 따라하세요.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기준 문자의 값. 네, 그게 항등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이해했다면 이것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왜 없어? 있잖아. 그래, 찾으면 좋아요. 자, 써줄게.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거 이과반 수업 풀었네. 왜 얘가 왜가 나왔나? 당시 개수까지는 했어야 돼. 이거 빨리 하고 개수의 내용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너네 프린트에 지금 이 내용이 예시는 없죠? 나 이거 교사님도 뽑아놓을 걸 그랬네.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냐면요. 정말 진짜 싫다. x에 대한 방정식이 k 값에 대한 것이 항상 아무렇게나 막 쓸게. 이게 k의 관계 없이 항상 1을 해로 간다. 자, 이거의 의미는 k가 몇이든 상관없이 이 방정식 근이 1이다라는 뜻이고요. 이 뜻이 무슨 소리냐? 1을 대입했을 때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1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1제곱 플러스 k 곱하기 1 플러스 3k는 0이 k에 뭘 대입하든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k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누구에 대한 무슨 식이다? k에 대한 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왜 k에 대한 뜻인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됐으면 이건 좀 오늘 기억해주면 좋겠죠? 진짜 야구르네. 설마 이게 포트 문제일까? 자, 그래서 얘는 세네요. 이것도 안 지워졌네. 대표 문제 171번이고요. 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보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기준 문자가 x야. 근데 k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다? 이거 k가 1이라는 얘기 아니죠? 근이라는 얘기를 따라하세요. 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기준 문자일까? x값이라는 얘기. x값 1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면 1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k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 이게 누구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그럼 따라하세요.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한 다음에 무슨 비교?
개수 비교. 정확히는 누구의 개수 비교? 동류항의 개수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표현이 발상적일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발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형 페이트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내가 칠하기까지 다 넣었는데 이런 자, 이런 봅시다. 자, 보세요. 자, X에는 꺼지기 전에 빨리 이렇게 그냥 또 꺼지면 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X에 좀 읽고 싶다. 잠시만. 안 해. 꺼져. 내가 쓸게요. 다시. 자, 보세요. X에 대한 항등식 fx, X에 대한 식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 A0, A0, A1, X 1승 계수를 A1, X 2승 계수를 A2, X 2승, A3, X 3승,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N, X n승, X n승 계수를 AN이라고 계수 뭔지 모르니까 미정계수에 놔둘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따라하세요. X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하세요. 1번 대입. 너네 고3, 이과 고3까지 가도 항등식의 1번은 무조건 대입인 거야. 대입을 이용하면 이 계수들의 어떤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등식은 내 마음대로 막 대입해도 되는 거거든. 나는 주로 뭘 대입하느냐? 자,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서 관찰을 해봅시다. 0을 대입, 메모로 했을게요. 자, 그러면 좌변은 뭐라고 쓰면 될까? F0이 되고요. 우변은 뭐가 될까요? A0. 이거 다른 말로 따라하세요. 상수항. 가항식이거든요. X에 0 대입하면 항상 상수항이 나오게 돼요. 이 수투에가 이런 비슷한 게 또 나중에 또 나와요. 근데 얘는 알고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F0은 상수항. 어떤 식이든 X에 0 대입하면 그 다음 식의 상수항 어떻게 된다는 지금 대입해서, 왜냐면 X 가지고 있는 항들이 싹 다 날아가고 X가 없는 애만 남게 되니까 상수항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 맞죠? 자, 그 다음에 X에 또 많이 대입하면 이게 뿔만 1이 있어요. 1을 대입해 볼게요. 좌변 어떻게 되나 그려주세요. F1은 하면 어떻게 되지?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까지만 쓰고 땡땡땡 플러스 A N까지 따라하세요. 1 대입하면 개수합. 정확히는 조심해야 돼. 1을 대입해서 개수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개수 뒷부분의 식이 몇이 됐기 때문에 개수만 남는 거야. 1.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가 나와. 뒤에 보면은 근데 너는 놀려 여기에 땡땡땡 플러스 한 다음에 A0 플러스 A0 X 플러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A1 X 플러스 1에 2 하면은 제곱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개수합을 얻고 싶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개수 뒷부분에 있는 이 식의 값이 몇이 되도록 1이 되는 거니까 X에 몇 대입해야 0 대입, 0을 대입해줘야 이 개수만 딱 나오는 거야.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 원리를 쓰면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개수 뒤쪽에 있는 식이 다 1이 돼버려서 개수의 총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참고로 개수합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해. 왜냐면 원래 개수합은 상수항은 개수합에 넣기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상수함 또는 개수의 총합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언급 안 하고 개수합이라고 하면 애매하긴 한데 상수함까지 포함시켜서 더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f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고요. 자, 불러볼까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 a0 그대로죠?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a1 그 다음은요? 플러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a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a3 플러스 땡땡땡 뒤에 an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다르겠죠? 따라하세요. 홀수면 마이너스 짝수면 플러스. 근데 a는 홀짝인지 모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따라하세요. 부호교대.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걸 부호가 교대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호가 교대로 나온 이 개수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뒤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얘는 도구로 쓰여요. 어떤 도구로 쓰이냐? 자, 이제 여기서 연립을 한번 해볼게. 내가
F1 플러스 F 마이너스 T를 하잖아요. 신기한 게 생겨요. 더하기를 연립하면 홀수번째 한글은 줄여서 홀수항이라고 할게요. 홀수항들의 부호가 어땠기 때문에 더하면 싹 다 어떻게 될까? 싹 다 날라가고 무슨 항만 남는다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짝수항만 몇 개씩? 두 개씩. 제가 왜 저러냐? A0, A2 플러스 땡땡땡에서 이거는 이렇게 따라서 짝수항. 짝수라고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구한 다음에 더하기로 연립해주면 돼요. 근데 몇 개씩 있는 거라서 두 개씩. 근데 짝수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얘를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버리면 이거 나눠버리면 짝수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홀수합은 뭐로 연립하면 돼? 빼서 빼기로 연립하면은 뭐 똑같은 것들이 싹 다 날아가고 홀수항만 몇 개씩 두 개씩 뺀 걸 이거 뭐하면 나누면 홀수함의 합이 나온다. 또는 홀수합 이렇게 줄여서 부르면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 아니 내가 더 넣어놨는데 이게 안 되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숙제는 이 예시 문제까지 하면 원래 끝이었는데 숙제는 우리가 나눗셈 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 책으로 한번 볼까요? 교재에서 이런 참 해석 사이가 완전 안 되네. 수학상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눗셈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다음 단 2단원에 2단원으로 넘어가면 한등식과 나머지 정리와 이수 정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한등식 그리고 미정기수법이라 오늘 숙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자, 쌤의 2단원 유형 1, 2 한등식 개수 구하기 와 유형 4번 쌤은 유형 1부터 4네. 싫어냐? 쌤 유형 1부터 4고요. 이게 너네가 고2, 고3이면 그냥 자 10시 이후에 좀 더 보충합시다 할 텐데 네, 안 되겠네요. 어린 친구 아이들이라는 보충을 할 수가 없네. 자, 쌤은 나머지 한글씨가 나머지 종이죠? 지금이 유형 1부터 4. 자이는 어떻게 될까? 자이도 볼까요? 자이도 2단원, B단원으로 넘어가야 될 거고요. 유형 3까지인데 그래요. 네. 그래. 요번 주까지는 좀 숙제 적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만약에 이렇게 진도 일찍 끊기면 추가 숙제를 미리 다 만들어 놔야겠다. 추가 숙제 프린트 다른 거를 내주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그럼 몇 번까지니 이거? 47, B47까지니? 네, B47까지 앞에 기본 문제 같은 거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이수 정리, 조립기법 한번 우리가 처음 배운 게 아니니까 한번 기본 문제들은 같이 그냥 풀어버리세요. B40 수고하셨습니다. 주세요. 너 클리닉 할 때 쓸래? 지워주세요. 이따 좀 돼. 뭔데? 내가 이글 넣었어요? 한 번씩 이기면 아, A 있어. 아, 이거 그래서 12만 원 보거든요. 하루마다 이 나버리고 이게 나죠. AX 마이너스 어디 앉을까? 왜 너무 어디야? 아 여기. 여기 자리가 없어. T가 몇이니?
A는 그냥 건너 앞에 두 자리 걸려. 아, 나가서 들어. 안 뺏겨졌네. 야, 아, 너 진짜 어디 있었냐? 저기요. 아, 모양. 오늘 아직 안 왔나? 희열이 왔니? 있구나. 아, 영상 안 끄고 있다.